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오후 2시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출범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전쟁에 나섭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각종 갈등 잡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얘기도 있고 뒷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맞서는 형국이 되었는데 누가 승자인가? 누가 이겼나? 앞으로 김종인, 이준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느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허수아비가 되었다. 김종인, 이준석이 다 차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측근이라고 불리는 중진 의원들이 설 자리는 어디냐? 선대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지금 큰 전략은 어떻게 되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빨간 후드티, 빨간 그 커플티를 입고 윤석열과 이준석이 부산에서부터 선거운동, 합동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인공인데 이준석이 너무 나댄다. 이준석이 후보인 것 같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 이준석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걱정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빚어진 가장 큰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 왜 빚어졌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볼만한 것이 오늘 아침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고 가장 볼만했고 가장 중요했다. 앞으로 일어날 갈등 선대위를 꾸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김재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치인이 정말 어떤 큰 위기 맞았을 때 그때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이 크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려면 언론에서는 한 시간이 멀다 하고 각종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런 와중에 그 결정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정치인과 굉장히 인간적으로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그 정치판 전체를 보는 경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언자를 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전체를 보는 경륜, 인간적인 친밀감, 신뢰, 모두를 갖춘 조언자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거간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 전국에서 자신은 거간꾼 역할을 했다. 그래서 뒷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 풀어놓으면 자신의 미천을 여기서 다 풀어놓으면 앞으로 거간꾼 장사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 지난 한 달 동안의 이 갈등에서 별의 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소위 윤핵관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에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거의 악담에 가까운 김종인과는 끝났다. 이준석도 버리고 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김종인도 틀어지고 이준석도 이제 틀어져서 뭐 결국은 전국을 돌면서 철없는 시위를 벌이고 이런 행태도 벌어졌는데 이거 확인에 들어가면 정말 그 핵심 측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언론에서 의도를 갖고 보도했는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판 흐름을 보면 이런 부분, 이런 장난들, 그 다음 윤석열이 이겼느냐, 이번에 이준석이 이겼느냐, 김종인이 승리한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뭐 윤석열이 허수아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앞으로 또 갈등이 빚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지엽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든 권한과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모든 권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에 김종인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권 하는데 내가 선대위 전권 다 가져서 뭐하나? 자신이 정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 갈등에 대해서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의 전권이라는 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선 후보가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에게 모든 정권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정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정권이 도대체 몇 개길래 그렇게 나눠주느냐 하는데, 대선 후보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모든 정권을 주겠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습니다. 10분 뒤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책임도 대선 후보가 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권을 주는 만큼.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지율의 추이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이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후보라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가 윤석열 후보이듯이 모든 권한도 윤석열 후보가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우려들을 하는데 그 많은 우려들을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없앨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 말처럼 자신의 리더십, 마지막 그림을 그려놓고 참고 기다리면서 모두를 자신의 품 안에 안는 그런 리더십을 선보이겠다. 지난 한 달 동안 김재원의 역할이 왜 중요했느냐?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진석을 비롯한 권성동, 홍준표 후보도 등장을 했고 원희룡 후보도 등장을 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했지만 그 전체를 꿰뚫는 곳에 거간꾼 김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재원이 왜 필요했느냐? 윤석열은 정치 신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있는 그림, 김종인과 이준석이 생각하는 그림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또 윤석열 주변 측근들이라고 하는 중진들의 계산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서로가 전체의 그림은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서로가 하는 말의 뜻이 다르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소통시킨 사람이 핵심적으로 김재원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재원의 거간꾼 역할이 돋보였다.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 교체에 김종인, 이준석도 정말 참여하고 싶고, 당 중진들도 정말 참여하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은 새로운 인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모두들 이렇게 갈등을 빚은 것은 구체적인 선대위 운용 부분에 있어서 각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선명해지는데, 오늘 출범식을 앞두고 김종인도 방송 인터뷰를 했고 김재원도 했고 어제 윤석열 후보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수층을 똘똘 뭉치는 이쪽으로 전략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정말 소수지만 승부처라고 하는 중도 청년층 공략에 중점을 두느냐. 중도 청년층 공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럼 정책적 면, 어제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합의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 이 부분이 가장 제1호 공약이 될 것이다. 오늘 출범식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다. 자유경제, 자율경쟁,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규제 혁파,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핵심은 약자와의 동행,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이걸 회복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큰 정부가 필수적이다. 이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선후 완급을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엇갈리던 말들이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엇갈리는 말을 정리한 사람이 김재원이었다. 매일같이 와인을 들고 김종인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헌 당규를 들고 가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당헌 당규상으로도 모두 원톱이 된다. 정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설득할 정도로 지금 해석의 차이를, 서로의 해석의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권 가지죠. 단 대선 후보가 용인하면 이준석도 홍보에 전권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윤석열 후보가 용인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장이라도 정권을 회수하면 회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이 이겼느냐, 이준석이 이겼느냐, 윤석열이 이겼느냐, 김종인, 이준석, 중진들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정리한 이 권력의 틀 안에서 모두가 수긍하고 들어온 것이다. 김종인, 이준석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진들을, 그동안 앞장서 왔던 중진들을 약간 물리는 방향으로,
김종인이 오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중진들과의 갈등 생기지 않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정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간단한 겁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지가 앞장서서 대선 후보처럼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준석의 저 나대야 하고 나대는 저 기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권을 주겠다.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면 저쪽으로 가겠다. 울산 회동을 하고 난 뒤에 화합을 하고 난 뒤에 그 바로 다음 날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앞장서는 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용인해 줬기 때문에 이준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이선으로 빠져라. 같은 색깔 티는 아니다. 라고 하면 바로 아닌 겁니다. 모든 권한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김종인, 이준석, 당중진 모두 정권 교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용인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상품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면 참여할 자리가 없습니다. 김종인이 목리를 부리면 그래도 마지막 가서 풀어줘야 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다. 이준석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 그래도 풀어주는 제스처를 취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다. 왜? 윤석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하는 당 중진들 가운데 섭섭해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또 많은 당원들 또 지지층들이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비판, 너무 중도층으로 기우는 듯한 이런 대선 전략에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무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간에 이렇게 소통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와인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해결한 부분은 평가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역할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지적 굉장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은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꾸려가야 한다. 당을 점령하는 것처럼 점령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수사하듯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도 껍데기만 남았더라도 당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가는 것이 맞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 그게 효율적이다. 그게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조언을 준 것입니다. 대표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조언을 준 셈이죠. 홍준표 후보가 또 저는 무릎을 쳤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을 활용해서 자신을 이용해서 이 김종인 부분, 이준석 부분을 풀어내는 생각이었다면 그것도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뜻으로 봐서 홍준표 의원은 그 식사하는 자리, 저녁 식사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활용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유세 국면이 되면 홍준표 후보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후보의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 직접 들어와서 준표형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것 배우고 싶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움직여가는 저 대목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색다른 것이긴 하지만 신선하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은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그 다음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진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조율해가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모두를 통합해내는 저 지점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기대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